네, 2월 10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채권 전략 박민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채권시장 외국인 동향 자료입니다. 지난 2주간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8.7조 원을 기록하면서 모든 투자 주체 중에 가장 강한 순매수 강도를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스왑 포인트 효과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였는데요. 이 스왑 포인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메리트만 있다면 외국인의 대기 수요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단기물보다 장기물 구간에서 금리 메리트가 더 높아질 전망이고요. 실제로 지난주 추경이 거론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시장 심리가 약해진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원화치 투자는 구조적으로 장기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외국인의 중장기물 투자는 견조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임의대로 변경하겠고요. 자료가 많으니 결론 위주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LS, GS, 김동양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LG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주회사 차선호주로 목표주가 16만 4천 원 유지하고요. 4분기 실적은 LG U 플러스 일회성 손실이 좀 크게 나오면서 컨센에 미달하긴 했는데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요. 비상장사 중에 LG CNS가 LG그룹 클라우드 전환 진행하고 또 스마트 물류 솔루션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2020년 주당 배당금 2,500원으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5월 달에 인적 분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주환원, 성장 투자라는 투 트랙으로 자본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주주환원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 정상적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2020년은 62%를 배당을 했습니다. 유지를 할 거고요. 이제 신사업 투자가 지금 순현금 2조 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린테크,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딥테크 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반기 이후에 활발한 M&A 기대를 합니다. 지금 할인율 66%로 여타 지주회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다음 LS이고요. 역시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는데 니코동 재련하고 엠트론 쪽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주력 사업인 LS전선, LSIND는 동가격 상승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 가격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8,00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LS 전선 수주 잔고가 지금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대부분 고마진인 초고압선 해적 케이블로 돼 있기 때문에 LS 전선이 주도하는 2021년 실적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는 4분기 실적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석유화학 부문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고 또 민자발전 계열사들 외형도 성장을 하고 또 리테일 홈쇼핑 합병이 예정돼 있어서 이런 합병 시너지 또 내년 이후에는 CVC 설립과 신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변화가 어떤 성과를 이뤄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홀드 의견하고 46,000원 목표주가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금호석유하고 SKC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금호석유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이 엠비라텍스를 비롯한 이제 합성고무, 그리고 가전용 외장재, 그리고 페놀 유도체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 특수를 통해서 수요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급증한 그런 상황이고 1분기도 수요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좀 상반기까지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들 스프레드가 그 영업이익률이 고무나 이제 BPA가 작년 중반에 13%에서 26%로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1분기에도 유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급증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은 사실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오버슈팅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과거 고무 특수를 누렸던 2010년, 11년을 보면은 급등을 했다가 좀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올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런 완화된 시기에 PBR 2.4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 26만 원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그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은 이제 경쟁력, 그 사업 경쟁력 향상하고는 이제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SKC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예상보다 좀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세전 이익이 좀 적자를 기록한 게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 개발비 상각이나 불용자산 상각, 그 지분법 적자, 뭐 이런 이제 일회성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지금 세전 적자였고요. 그래서 뭐 1분기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배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박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고 증설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그 신증설 발표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현재 캐파가 제 32,000톤인데, 앞으로 이제 2년 후에는 이 3배인 한 96,000톤으로 확대가 되고요. 2배인 96,000톤으로 좀 확대가 되고요. 5년 후에는 제가 6배인 한 19만 톤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 밸류에이션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지금 뭐 다른 이제 화학과 마찬가지로 실적 동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증익 추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카카오, 네오위즈, 컴투스, KT. 안재민 위원. 네, 카카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60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일단 지금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 웹툰 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좋은 모습들 그리고 실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줄 텐데요. 이제 커머스랑 광고를 하고 있는 톡비즈가 19년도에 6,500억에서 1조 1,000으로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70% 정도 성장했고, 컨텐츠에서 웹툰이 2,900억 매출하던 게 5,200억으로 마찬가지로 70%씩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2019년에 2,000억에서 2020년 4,50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이런 성장세가 또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영업이익 8,000억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광고, 커머스, 웹툰, 모빌리티, 페이 등등 전 사업 부분들이 워낙 좋은 상황인데요. 웹툰 쪽은 특히나 이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성과도 너무 좋은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그 일본의 피코마가 약 한 4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이제 보였는데, 회사는 21년도에 1조 1,000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좀 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보수적으로 한 9천억 정도를 가정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성장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 부분이 워낙 좋은 편이고, 영업이익 성장도 좋아서 여전히 카카오 인터넷 쪽에서 추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말씀드리면, 네오위즈는 일단 실적보다는요, 최근에 이제 스컬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스팀 플랫폼에서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20만 장 정도 판매를 했고요. 이 정도 추세면은 1분기에 30만 장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매출 한 50억에 영업이익 15억 정도가 이 스컬에서만 나올 텐데, 이 회사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큰 부분들이어서 실적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다수의 이제 신작들 준비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출시한 엘리온이라는 게임 일본 출시도 네오위즈가 담당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비릭스라고 최근에 상장한 게임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지분을 15%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2월 달에 그 18만 주를 매각을 일부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15%로 이제 그 지분율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15% 보유하고 있고, 이 말씀드렸던 매각 차익과 평가 차익이 또 1분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상승했습니다. 컴투스 말씀드리면, 컴투스는 어제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 출시 일정 지연하고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빠졌었는데, 서머너즈워 지연이 뭐 이렇게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정도로 밀릴 수 있다. 빨라야 3월 정도라고 말씀했던 부분들에서 한 달 정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출시 지연은 뭐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 예약 지금 가입자 200만 명 돌파를 해서 여기도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요.
서머너즈워 자체가 일단은 아직도 글로벌에서 좀 먹히고 있는 IP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작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 말씀드리면, KT는 일단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통신 비즈니스야 꾸준한 편인데,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문제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B2B,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랑 IDC랑 이런 부분들은 KT가 유선 네트워크가 국내에서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HCN 인수가 지금 공정위 승인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케이블 TV 인수까지 되면 IPTV, 위성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TV까지 다 고루 갖추게 되는 이제 1200만 가입자, 국내 1위 미디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는 쪽으로도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핀테크 쪽도 사실 카카오뱅크에 좀 가려 있지만 지금 K뱅크 성장률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배당금을 아직 배당 이야기를 벌써 좀 드리기가 이르긴 하지만 작년 배당금을 기존에 1,100원 예상을 대부분 했었는데 1,350원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이 정도면은 거의 6% 가까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올해도 이익 성장 감안하면은 미니멈 1,450원, 그 다음에 이익 성장에 따라서 1,5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부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키움증권하고 삼성증권 정준섭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삼성증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리테일 채널 경쟁력 돋보이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중장년층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시장 유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삼성증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증권 이제 국내 주식 약정 점유율은 작년 말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약간 미스했지만 그와 별개로 21년 컨센서스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분기 실적은 1,267억으로 컨센서스 이제 대비 조금 하회했습니다. 다만 이게 ELS를 프라이싱하는 이제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움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합니다. 올해 거래대금 가정을 21.8조 원에서 25.4조 원으로 이제 올렸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익 추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제 매 분기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지배순이익은 6,939억, 거의 7천억이죠. 예, 보통 우리가 대형사라고 말하는 자기자본 3조 이상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중에서 순이익이 6천억을 넘어가는 회사는 미래에셋대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제 대형사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다. 그리고 이게 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머니 무브라는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기인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도 이제 키움증권은 차별화된 실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이제 저렴하다. 퍼로 보면은 올해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6.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탑픽 말씀드립니다. 4분기 실적은 이제 지배순이익 2,011억 원이었습니다. 젠2 관련 충당금 240억 적립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가스 이민재 연구원. 예, 4분기 때 일부 영업이익은 부진했고 세전이익은 컨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국내 수송용 LPG 판매량 감소,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전가의 일부 미반영, 그 다음에 파생상품 관련된 비용들이 반영됐기 때문이고요. 세전이익 같은 경우는 SK 어드밴스 자회사에서 진보비익 100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LPG 관련된 또 파생상품 손익이 또 이쪽에서 영업 외단에서는 반영되면서 세전이익은 예상 상회했습니다.
일단 코리아 LNG 터미널 같은 LNG 관련된 플랫폼들, 그다음에 기존 LPG 관련된 플랫폼들은 당분간은 수소 경제 쪽에서 LNG 개질 쪽 수소 생산과 유통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KT 배후부지 같은 경우에는 액화수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의 수소 유통 사업자로서의 어떤 시작점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C 삼립 조미진 위원. 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핵심 제품인 호빵에서 시즌 최고 매출을 달성하면서 베이커리 사업부에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프랜차이즈향 매출 그리고 외식, 휴게소 등에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방 산업의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밀가격 상승 시점에서는 높은 내부 거래 비중과 구조적인 한계성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 매력도는 업종 내 크지 않다 판단하여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IT 부품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화 연구원. 네, 어제 그 중국 스마트폰 1월 출하량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이제 뭐 90% 정도 증가하고 전월 대비해서도 57% 정도 증가했는데 일단 이제 1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기저 효과가 물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 그동안 워낙 이제 계속 출하량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풀려가면서 출하량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 중에는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로컬 브랜드 판매가 좀 좋았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은 부분은 부품 수요나 이제 출하량은 되게 좋은데 출하량이 이제 안 좋아서 이게 이제 재고를 많이 쌓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반면에 이제 퀄컴이나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출하량이 좀 잘 나오는 거를 좀 봤을 때 일단 향후에도 계속돼서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을 보면은 이런 좀 재고 수준의 우려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기랑 PI 첨단 소재, 와이솔 같은 업체가 이제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혜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 나건준 연구원. 네, 휴젤 4분기 연결 매출액 25%대, 영업이익 60%대 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수익성 높은 톡신과 필러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41.6%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고요. 톡신은 이 내수 경우는 전년 대비 50%대, 수출도 30%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내수 매출을 기록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제 미용 시술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향 수출이 3분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향으로 초도 물량 50억 원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톡신 수출은 선방한 모습입니다. 필러 또한 이제 경쟁사 톡신 노이즈 발생 이후에 신규로 확보한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한 번들링 판매 효과가 지속되면서 우수한 내수 매출을 기록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유럽향 수출도 회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2020년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톡신 레티보 중국 정식 런칭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향 톡신 신규 수출 증가와 견조한 내수 성장세에 힘입어 실적 고성장을 전망하고요. 중국을 시작으로 2년 내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탑3 빅마켓 진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 외에도 올해 1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무통 액상형 톡신인 HG102 국내 임상 일상 IND 승인 받았고요. 보틀렉스 300유닛 국내 허가도 완료했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톡신 미국 허가 신청, 하반기 유럽 허가 승인 등 허가 모멘텀과 톡신 적응증 및 제형 확대 라인업 확대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수여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6만 5천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운 시스템 조송 위원.
한올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분기 OP가 1940억 정도 나왔는데, 약 115억 원 정도 일회성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위 과징금 3분기에 부과된 부분들을 계정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환입이 되고 이제 세전이익에서 빠진 사실상 그 펀더멘탈 효과는 없는 건데 이제 이게 4분기 OP 효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 제외하면 대략 한 18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추정치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전동화 매출 비중이 22%로 분기로는 가장 많이 올라간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에 배당을 올려서 연간으로 320원 정도의 배당 수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은 양호한 형태로 나왔고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2021년 기준 PR이 한 대략 28배, PBR이 4.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 안정성, 확장성이라든가 어떤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같은 기대 등은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좀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기존의 홀드 투자 의견과 TP는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NK 금융지주 조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BNK 금융지주 홀드 의견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까지 나온 실적들, 은행 실적을 모두 토대로 종합해보면 타은행들 대비 펀더멘털 측면에서 아웃퍼폼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이 양호한 실적의 드라이버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이자 이익과 대손 충당금 적립규모 축소. 내용을 보면 비이자 이익이 유가증권 관련 수익 확대된 부분과 또 증권 쪽 수수료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대손 충당금은 전분기 대비 적립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얼만큼 서스테이너블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성향은 20%로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에 부합했고요. 내년 가이던스 경영진이 공유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는 부분은 자산 성장률, 즉 대출 성장률 목표를 YOY 7%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베이스 시나리오가 동남권 경기 회복 전망과 지역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근거해서 잡은 목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그레시브해 보인다는 게 저희의 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